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요. 자꾸 도마뱀이 생각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꼬리 자르기의 선수들이에요.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당대표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으로 구속이 됐는데 당은 탈당한 개인일 뿐이라며 꼬리를 자릅니다. 또 SNS로 집권 여당 대표직을 사퇴하며 스스로를 꼬리 자르더니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추운 날요? 꼬리곰탕처럼 푹 고온 그런 진국의 정치는 없을까요? 12월 21일 목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뜨겁게 아주 진국처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어제 오전 8시 4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40대 남성이 등교 중이던 한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서 옥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초등학생을 결박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등교 중이던 이 여자아이를 끌고 가서 결박한다. 이거 지금 납치인 거잖아요, 지금. 납치죠. 납치를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전 9시 13분경에 학생 휴대전화를 뺏어서 네. 학생 부모 모친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주지 2억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도봉산역으로 와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요. 네. 이 협박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뒤에 옥상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진짜 이 지구상에서요 다른 범죄도 다 나쁘지만요 진짜 아이를 상대로 한 이런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집 엘리베이터에서 내 딸이 납치가 됐다고 하면 아하. 부모도 충격이지만 이 아이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을 것 공포에 같아요. 떨었겠죠, 진짜. 거기다 지금 결박당해서 옥상으로 끌려갔는데 이 남성이 가해 남성이 이 상황을 살펴보러 내려간 사이에 아이가 옥상에서 묶인 채 혼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돌아와 봤더니 이 아이가 사라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흰색 점퍼를 입은 아이입니다. 어딘가로 다급히 뛰어가는데 바로 납치당했던 여학생이에요. 어머나. 가고 있는데 잠시 뒤 순찰차가 인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 학생이요. 기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한 뒤에 약 200m 거리의 파출소로 다급하게 달려가서 구조를 스스로 요청을 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아이가 스스로 탈출했다는 게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을 시간대별로 설명을 아하, 해드릴게요. 네. 일단 8시 40분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협박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 시간이 9시 13분 정도입니다. 아하. 그리고 약 30분이 지난 9시 44분쯤 이 피해 학생은 스스로 이 결박을 풀고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어머.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달려가 신고를 했다는 거죠. 어머. 한 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전했고요. 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게 진짜. 그런데 이 남성 네. 옥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사라진 걸 발견했죠. 그러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를 빠져나왔고요. 그 후에도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입고 있던 황색 점퍼를 검은색으로 뒤집어 입은 뒤 자신의 집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CCTV를 바탕으로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을 했고 사건 발생 8시간 반 만인 이튿날 5시 15분 이 40대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를 납치를 해요?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이 인간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납치하셨나요? 채무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으십니까? 피해 아동은 특정하신 건가요?
범행은 혼자 계획하신 건가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흉기 왜 준비하신 거죠? 진짜 저런 장면 볼 때마다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 그냥 모자에 저 옷에 달린 모자 그냥 확 벗기고 그냥 고개 막 쳐들게 하고 싶잖아요. 김성수 변호사님. 예, 지금 이 남성 이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체포가 되고 이제 신원이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충격적인 부분이 이 남성이 지금 이 피해 아동이 사는 이 아파트에 같은 단지의 다른 동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다 보니까는 더 좀 충격을 주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은 이 아이를 처음부터 특정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뭐 다른 아이들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이 범행에 용이할 것으로 보여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경찰이 지금 출석한 것처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장에 대한 결과는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그래요? 보이는데 예, 일단은 지금 죄 자체가 이 특가법상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의 경우에 일단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는 데다가 네. 지금 돈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가 중하고 또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결과는 법원에서 이제 오후 중에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저 진짜 악마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동안 저 아파트에 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걸 상상하면 진짜 오싹해집니다. 당연히 구속될 거라 보고요. 저 인간 천벌을 받는 그 순간까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너 서울의 밤 봤어? 그렇죠. 근데 요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서울의 봄을 제친 영화가 있답니다. 깜놀이시죠? 어떤 영화인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명량의 프리퀄 같은 작품이니까 훨씬 더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겠다. 살기 위해서 미세 축제를 두어 월요가 먹기 필요한 미세 축제를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아하, 안진용 기자님, 노량 이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한 건가요 지금? 네,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어허. 민족의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이 노량 죽음의 바다가 어제 개봉을 했는데 어허. 그 이전까지는 서울의 봄이 극장가를 장악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개봉 첫날 무려 21만 6천여 명이 이 영화를 봐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어허. 서울의 봄을 밀어낸 건데 중요한 건 서울의 봄 개봉 당일 스코어가 20만 3천여 명이었으니까 이거보다 1만여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개봉 당일날 기록만 놓고 보면 진짜 제쳤네요 진짜. 오. 그렇습니다. 이 노량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7년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앞선 이 명량 한산과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명량 한산은요, 이건 여름 전쟁입니다. 아. 그런데 노량은 겨울에 발생한 거고요. 오. 그리고 지금 눈썰미 좋은 분들 아시겠지만 명량과 한산은 낮에 벌어지는 해전인데 마지막 이 노량대전은 밤에 벌어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네. 중요한 건 이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결국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는 거죠. 다들 그 화살을 맞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영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는지 그걸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노량이란 영화가요. 이순신 장군의 해전 그 3부작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인데 지금 그 주인공이 우리가 눈에 익은 그 배우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네, 이번 노량에서 이순신 역할은 이 배우 김윤석 씨가 맡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순신 3부작에서 각각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달랐습니다. 어허. 2014년 명랑에서는 최민식 배우가 맡았고요. 오. 2024년 한산 용에 출연에서는 박해일 배우가 이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아서 김윤석 배우가 이번에 이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는데 각각 표현에 주안점을 두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이게 명량해전은 소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위기에 강경하게 용맹하게 맞서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또 주안점을 두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한산 대첩에서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둔 대첩이고 이 하객진 전투를 처음 펼친 그런 대첩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어떤 장군의 모습 이걸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하고요. 아하. 이번 노량해전은 이 안진용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400년 전 12월 16일에 전사를 하셨어요. 이 추운 바다에서 오래 끌어온 전쟁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고뇌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장군으로서의 용맹과 위험을 잃지 않았던 이 모습에 집중해서 그려냈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세 배우 모두 최민식, 박해일, 김윤석 씨 모두 뭐 네로라는 연기자잖아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았다는 자체가 중압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부담은 됐지만 내가 이 작업을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구나. 저분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는 장수 이면의 그 인간 이순신의 모습에 많은 좀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자. 내면은 군자이자 외면은 무인 같은 붓이 잘 어울리고 또 활이 잘 어울리는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수양을 좀 해보려고 현장에서 좀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책도 뭐 아주 몇 권의 두꺼운 책을 공부를 시키셨고 또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 그다음에 이제 강의 뭐 이런 뭐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분의 근처에라도 다가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연기자로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그분의 마음이죠. 진짜 왜 안 그러겠어요. 중압감,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그냥 이순신 역할 맡아서 이게 아니라 그 이순신 장군이 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마지막 종결편에서 주인공을 맡은 김윤석 씨로서는 부담감이 어마무시했을 그러겠네요. 거예요. 네. 전부 다 연기라면 내노라는 배우들이어서 네. 그것도 부담감이 또 컸으면 이제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이 김윤석 배우가 그러더라고. 부담감도 굉장히 컸지만 호기심도 굉장히 컸다는 아하,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나는 또 어떤 해석으로 네.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다시 불러낼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마음 다 비우고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촬영 당시에 김윤석 배우를 또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연기에 대한 어려움보다 여기 투구라든가 갑옷이라든가 활 뭐 이런 거가 20kg이 넘는 그렇게 무게라고 무거워요? 합니다. 오. 그것을 그냥 딱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액션 연기도 해야 되고 더구나 밤이잖아요. 그렇죠. 밤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어느 때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코피가 나왔는데 멈추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발 오늘 하루만큼은 어머. 그 갑옷 입지 말라라고까지 했지만 연기 혼에 불타서 했다 그러는데요. 네.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게 1961년입니다. 아하. 60년 전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영웅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여러 같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처럼 강렬한 애국심과 뜨거운 또 리더십 그렇죠. 이런 걸 갖춘 영웅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투혼을 불사른 만큼 김성수 변호사님 영화 성적도 좋으면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3부작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2014년에 명량이 처음으로 개봉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명량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역대 최고 흥행이에요. 1,761만 명이 와, 봤습니다. 1,700만 명이 보셨어요? 그렇죠. 저도 와. 처음에 숫자를 보고 대박 좀 사건. 놀랐는데 1,761만 명이었고 와. 그 다음이 이제 한산 용의 네. 출연이거든요. 이게 이제 2022년인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직후예요. 아. 많이 극장을 안 갈 때였는데 이때도 726만 명이라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신기록을 또 야. 한번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선전한 거네요, 진짜. 네. 이 굉장한 선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 이번에 이제 개봉한 노량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시리즈 최고로 사전 예매 신기록을 달성했기 오. 때문에 굉장히 또 높은 좀 스코어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이 명량의 배우 최민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제5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만큼 이렇게 수상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뭔가 이 노량을 보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 성웅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도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 애국심도 한번 다시 한번 가져봤으면, 고취해봤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아이들을 길가에 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20년 10월 초등학생과 중학생 3남매의 친모가 가출을 하고 연락이 아이고 끊겼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7개월 동안 40대 아버지가 홀로 3남매를 키워왔는데 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버지 10대 아들 2명과 10대 미만의 딸 1명을 남겨둔 채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진짜 오늘 이런 사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엄마도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갔는데,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예. 아버지라는 사람도 지금 눈앞에서 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안 오니까 네.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안 와? 아빠 어디야? 그랬겠죠. 그렇게 전화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말이 근처에 있을 테니까 경찰서 가서 엄마에게 연락해라고 어?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경찰서가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가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네. 경찰이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어. 뭐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의 답변이 아이들 어머니에게 연락해 주세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진짜 이런 말 매번 드리지만 아이들이 무슨 짐짝이에요? 네가 뭐, 당신이 맞다. 네가 막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처음 이 기사를 보고서 이런 부모가 있나? 특히 아버지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정을 알아보니 또 뜻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집 올라간 후로 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무책임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로 아이들을 데려간 거죠. 네. 새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를 찾는다고 경찰한테 말하면 네. 경찰분들께서 엄마 연락처를 알아내서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 셋만 경찰서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라도 집을 떠나서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 엄마가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듣고도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말이 말 같잖아요, 아니, 본인도 자기 부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안진욱이 경찰은 무슨 수로 그 아내라는 사람, 이 아이들 엄마한테 연락이 돼요, 지금. 하지만 경찰이 친모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모는 아이들을 찾으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곧장 지구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남매를 다시 데려갔죠. 하지만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검찰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아버지를 기소했습니다. 당연하죠. 기소한다는 건 재판에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기소 당해도 싸요. 이 자체가 아무리 다시 데려갔지만 허준 변호사님 이거 죄 아니에요? 네, 이게 매우 부적절합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참 한심한 게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랑 연락 안 닿는다고 해서 애들을 버리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엄마한테 연락 오게 만들려고 애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잖아요. 참나 진짜.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 애들을 버린 이 행위 자체는 방임 행위로 보이지만 방임의 고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버려서 내가 아이들과 연락을 끊어야지 이런 의도로 버린 게 아니고 버리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엄마한테 연락이 오게 하게끔 만들려는 거였기 때문에 아유, 무슨 진짜 이런 시쳇말로 이제 아이들이 무슨 유인책 미끼도 아니고 아이들이 버려진 것처럼 가장하면 엄마한테 내 아내에게 연락이 오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봤어요.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철도 없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학대나 방임의 고의, 그러니까 방임과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본 거예요. 네. 그 근거로 3남매를 편의점 앞에 남겨두고 떠난 이후에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경찰서 인근에서 기다리면서 애들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피고인 그러니까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경찰서로 이동을 했고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까지 뭐 중간에 살짝 거부를 하면서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의 연락을 기다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던 거고 네. 또 어쨌든 경찰관 보호 아래 있었고 그걸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들 때문에 범죄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1심이 무죄란 얘기는 뭔가 항소심 2심까지 갔을 것 같은데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김성수 변호사님. 예, 2심에서는 법적인 쟁점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지금 1심에서는 이제 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동 유기 방임, 그러니까 아이들을 버린 것이냐를 본 거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동 학대는 된다. 학대를 추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비적 제명으로 아동 학대가 이제 붙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이들이 이 차 안에서 아버지가 엄마 만나러 갈 거야라고 설명을 해줬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섭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라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학대로 보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요. 항소심에서 이 아빠란 사람한테 뭐 엄청나게 무거운 형량과 뭐 죄가 인정되길 바래서 저희가 이 말씀 드려본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3남매가 무슨 죄예요? 이 아이들이 법정에서 했던 말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엄마를 만날 것 같은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무섭지가 않았대요.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네 진짜 유인경 평론가님. 물론 이혼하는 과정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 차하게 선택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른인들이시잖아요. 어른들의 선택에는 그들이 낳고 기르는 아이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녀와 연락증은 취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를 만날 기대에 마음이 따뜻하고 무섭지 않았다라는데 그 무섭지 않았던 마음이 제발 원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어른들 자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 아마 전국에 어디에선가 보고 계실 거라 믿어요. 이 엄마란 사람.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남편분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오란 말 아니에요. 이 아이들, 이 생떼 같은 자식들 3남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정말 남편 때문에 돌아가기 싫다 그러면 정기적으로라도 이 아이들 만나서 엄마의 사랑 좀 보여주세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제발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은 다하기를 정말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대사는 들어봤지만 안지용 기자님, 나 청와대 나온 여자야. 이건 누구 얘기예요? 네, 이대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네. 배우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경호관 출신인 이수련 씨 이야기입니다. 이 이수련 씨 1981년생, 현재 나이 42입니다. 이분이에요? 네, 근데 2014년 좀 늦은 나이에 배우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본인의 이력을 적극 살렸습니다. 영화 강철비2에서 경호팀장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선 비서팀 최 팀장 역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넷플릭스 예능 이 사이렌 불의 섬에서 또다시 경호팀을 이끌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야, 저분이 영화에도 나왔다는 건데 근데 영화 속에서도 경호팀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비단 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생활도 경호관이었다는 얘기예요. 허준 변호사님? 네, 첫
여성 경호관, 청와대 경호관 출신입니다. 진짜요? 2004년에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나라 1호 여성 경호원으로 와. 진짜 공채에 선발이 돼서 10년 동안이나 경호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다재다능한 분인 게요. 고등학교 때는 이 IMF가 있어서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육사를 준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권도 5단 보유자고 이 체력 시험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런데 대학은 또 영문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 영어도 잘하죠. 어허. 그러니까 해외 기빈들이 오면은 영어로 통역을 할 수도 있는 어허. 그런 경호 업무에 도움이 또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또 대학 시절에는 리포터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신문에서 여성 경호원을 채용한다 이런 공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은 언론고시 준비를 했으니까 또 쉽게 또 합격을 했다고 하고 체력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영어도 잘하니까 선발이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10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과 이 국빈들, 해외 귀빈들을 경호를 했다고 하고요. 네. 영어를 잘하니까 또 외국에서 여성 또 이 정상들, 해외 정상들이 오면은 밀착 경호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중에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죠. 콘돌리자 라이스. 이 모습이네 지금. 네, 전직 장관이 올 때마다 이 같이 경호를 또 밀착 경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야. 나중에 라이스 전 장관이 알아보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엽서와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동안 저희가 자료 사진으로 쭉 처음에 흘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저 장면도 영화 속의 한 장면 이렇게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알만한 과거 역대 다른 나라 정상들 옆에서 지근거리에 보조하는 경호하는 모습 보니까 어머 진짜로 경호관으로 근무했었나 본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빈들을 경호하다 보면 돌발 상황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기로는 대통령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찾는 국빈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야 된다는 국가 기밀이기도 하고 세계적 비밀이기도 해서 위험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그 말 뜻은 뭔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군요. 아니요 위험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야. 거죠. 예, 자신도 만만하신데요. 네. 그래도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해달라니까 네.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세자의 수행원이 네. 찾아와서 자기랑 이제 같이 경호를 섞어서 할 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청혼을 하면서 만약에 나랑 결혼해 준다면 네. 나의 둘째 부인으로 오라고. 네. 진짜 뭐예요 이게? 그래서 네. 장난하냐? 그러고 네. 거절을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같이 수행했던 선배들이 무슨 얘기냐? 둘째면 어떻고 셋째면 어떠냐? 아이고. 재산이 뭐 상당하다라고 뭐 계속 부추겼대요. 네. 그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두바이에서 수행 업무를 맡을 때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다시 또 오라 그랬답니다. 네. 근데 미안한데 이번엔 둘째가 아니고 넷째야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지니고 있고요. 아까 뭐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고 청와대 나온 여자라 했지만 저분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이대 영문과 그래요? 출신이십니다. 오, 그래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뭔가 이 재원 지적이기도 하고 또 수려한 외모도 있고 하니까 많은 또 타국의 경호원들도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 귀빈들 뭐 대통령 경호든 귀빈 경호든 그런 것이 일반 경호보다 훨씬 어렵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건 최재문 교수님 뭐든지 1호 타이틀 여성 경호관 1호 타이틀이 부담이 됐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첫 번째 경호원이 됐으니까 네. 모범이 돼야 되겠고 또 남성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첫 번째 여성이니까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어머나.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진에는 나오는데 경호원이 되거나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6회공 다 받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 뭐 우리 김은컷 네, 해보셨겠지만 최재문 교수님 뭐 매번 하시잖아요. 저는 네. 늘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1km 수영하는 거, 바다 수영하는 거, 그다음에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훈련들을 모두 다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때때로는 정말 그 주먹밥을 주는데 주먹밥에 모래가 섞여 있을 정도로 훈련 중에 먹게 되는데 그걸 우겨 넣기도 했다. 그러면서 군 육해 공군을 돌면서 했던 훈련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멋지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남자 경호원들이 있겠죠. 다들 내가 네 독하다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남성들을 훈련하는 곳에 여성이 혼자 있으니까 신경도 많이 쓰였고 네. 남성들한테 전혀 지지 않으려고 본인은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지만 남성과 동등한 체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했네요. 그만큼 자신을 수련한 거예요. 이수련 씨가 수련을 해가지고 정말 이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는데, 근데요 10년 동안 그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이겨낸 그 있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생활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이렇게 바쁘고 내 시간이 없는데 그만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경호관 시절을 너무 좋아했던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니까 나의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안 되겠다. 더 다양한 인생을 즐겨야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파바박 쓰고 나왔어요. 가방에서 말렸죠. 또 약간 상징성이 있으니까 여자 1호라는. 잘 하고 있었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엄마 아빠도 계속 말리셨죠. 그 사표를 낼 때도 망설였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여행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종군 기자 전쟁터를 가볼까도 생각하고 이 다양한 걸 잘 살아낼 수 있는 게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몸담았던 청와대 1호 여성 경호관을 고심 끝에 버리고 택한 길이 뭐였다고요, 김성수 변호사님? 예,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수련 씨가 이제 10년 동안 몸담았던 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선택한 직업이 배우였던 겁니다. 배우? 네. 그렇죠.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배우는 걸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허. 그렇다 보니까는 배우를 선택을 했고 이게 33이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뭔가를 시작할 때 좀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자신감으로 33살에 연기학원을 등록을 하고 어머나. 그리고 또 작은아버지께서 연극 그 배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연극 무대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항상 설렘으로 다가왔어서 더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든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걸 몸소 실천하신 거 아닌가, 이수련 씨가 그런 생각 드는데, 이수련 씨가요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배우로 전환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어지는 역할들도 그렇고 다 경호관 역할이나 경찰 역할처럼 액션을 요하는 역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역할들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저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작품에서 보여드리는 모습들을 저인지 알아보실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는 제가 맡은 역할과 배역으로 기대가 되는 배우가 되려고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왠지 각오를 들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배우의 옷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은 바로 그런 이수련 씨인데, 혹시 또 아세요? 그거 앞으로 1000만 관객을 또 흥행몰이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앞으로 그런 배우의 길을, 또 멋진 배우 길을 가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바꿔볼게요.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면은 누군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충격과 눈물의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패자부활전에서 떨어지면 저도 정말 너무나 상처받을 것 같아요. 지금 MBN 현역 가왕에서요. 둘 중 한 사람만 살아남는 1대1 라이벌전이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혹한 방식인 게요. 왜요?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요. 어머. 그런데 꼴찌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2명은 진출을 하고. 어머. 근데 우리가 같이 떨어지면 그래 우리 같이 떨어졌으니까 좀 동병상련의 아픔을 맞아요.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세 사람 같이 했는데 나만 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그래서 충격과 눈물의 패자부활전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영상으로 그 현장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패자부활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각각 3인 1조로 지정곡을 나눠 부르게 됩니다. 노래가 끝나면 연예인 평가단 10인의 투표로 가장 많은 점수를 확보한 2명은 다음 라운드 추가 진출자가 되고요. 최하점을 받은 1명은 그 즉시 방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를 지정곡 5곡을 공개합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김연자 밤열차, 장윤정 초혼, 김용임 사랑님, 장윤정 사랑아. 자, 이제 여러분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외국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30분 동안 파트를 정하고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지금 한다고? 빨리. 지금? 파트를 잘 하자. 자, 30분 너무 짧은데?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저 다 짜고 하지. 누가 어떻게 30분 만에 뚝딱 연습해? 안지용 기자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봤는데 이건 진짜 좀 잔인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30분 안에 준비한다는 거, 아무리 가수지만 지금 지정곡이죠. 본인이 택한 곡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저기서 내가 모르는 노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중에서 1대1 데스매치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걸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이 점수가 낮으면은 어떤 곡을 고를지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일단 곡이 주어지면은 3명이 파트를 나눠서 부르죠. 여기에서도 내가 잘 부르는 파트, 그리고 누가 봐도 하이라이트가 있고 도입부는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덜할 수 있죠. 그 안에서도 누가 어디를 부르게 될지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나. 결국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중에 결과적으로는 2명만 살고 1명은 또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거든요. 이런 걸 30분 안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왕좌왕일 수밖에 없는데 어허. 과연 그 30분 안에 어떻게 이 노래를 완성하는지 일단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야,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 파트 첫 번째가 민경 언니, 그 다음에 B 파트 마리아 언니, C 다현이. 간단한 안무도 할까 그냥 이런 거? 솔직히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떨어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분들이 결정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갈 테면 가라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와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 마 언젠가 그대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대를 볼 수 없으니 와, 진짜 프로는 프로네요. 그 짧은 시간에 최재명 교수님 예. 안무까지 준비했어요.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안무까지 준비한 건 대단한 거죠. 와. 사실은 음을 맞추기도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를 나누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가 어느 파트를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무슨 충돌이 생기거나 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나눴고 그다음에 율동도 짧은 시간 안에 잘해서 노래 하나만 있으면 밋밋할 수 있었는데 율동이 가미가 되니까 훨씬 더 안무가 가미가 되니까 네.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어필이 됐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저 노래 다 할 수 있을까? 어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와. 그래서 아마 소화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프로가 아니면 30분 안에 저 정도의 무대를 만들어낸다는 그것도 다른 세 사람이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잘 해냈습니다. 마리아 씨의 저 이 투정도 이해돼요. 이거 외국인한테 너무 가혹한 미션 아니에요.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라는데 아니 그럼 진짜 허준 변호사님 저렇게 뚝딱 30분에 만든 경연곡 이거 진짜 한 사람은 진짜 집에 바로 짐 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정말 진짜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 명이 집에 짐 싸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누구를 골라야 될지 지금 얼마나 우연을 가리기 고민됐겠어요. 힘든데요,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송민경 가수가 최종적으로 탈락해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맨 왼쪽 계신 분, 아하. 네, 노래 너무 잘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 더시아의 보컬 그룹이죠. 더시아 이거, 멤버로 네.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 가수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당연히 이제 프로 가수로 활동도 아하. 하고 DJ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런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해체를 하면서 2015년에 3년간 연예계를 떠났다가 다 SNS 다 접었다가 팬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걸 남긴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가수로 복귀를 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왕성한 활동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정말 이 아쉬움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민경 씨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 영상 보는 동안 저희 스튜디오에 계신 저희들은 송민경 씨 잘한다고 다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조금 마음의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대에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해 볼게요. 이러다 보니까 1대1 이 경연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패자부활전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경연이다 보니까 다른 조에서는 어떤 무대가 펼쳐졌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연팀은 강소리 요요미 세컨드입니다. 한 명만 나가? 아, 대표로 나오는구나. 아이고 언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살아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띄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알아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다시 생각해봐도 안진용 기자님 같은 곡을 3명이 나눠 부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게다가 방금 팀에서 저 한 명, 세컨드는 3인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게다가 퍼포먼스 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세 사람이 평소에 합을 맞춰본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게다가 키도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톤을 맞춰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요요미가 얘기한 거 보면은요, 본인은 감성파이기 때문에 이 초원의 첫 소절, 즉 도입부를 부르고 싶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원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요요미가 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파트를 못하게 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볼 땐 내가 원하는 파트를 선택하지 못하는데 남들과의 경쟁에서 돋보여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야, 이게 정말 그야말로 짜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위바위보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파트를. 정말로 이 패자부활전이 진짜 가혹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요요미. 자, 그리고 2명이 동점이 나왔습니다. 세컨드와 강소리 씨,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투표해서 한 사람을 기어이 떨어뜨리는 거야? 2번 죽이는 거야? 우리 미치겠다, 야. 두 분 중 생존자는
축하드립니다. 세컨드. 왜 울어?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행운도 제 편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좋은 모습 제가 응원들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너무 불쌍해. 진짜 이렇게까지. 야, 우리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왜 우리 제작진이 충격과 눈물의 패자 부활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야 저 영상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쓰려오는데요. 어쨌든 살아남으신 분들은 다음 경연 최고의 무대 또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분들은 다른 무대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또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볼 소식 크리스마스. 최진봉 교수님,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많은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분 있죠. 산타라고 산타, 합니다. 네. 산타 기다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산타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마을로 찾아옵니다. 오호.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 남성이 산타로 분주히 분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가 써 있는 곳이 어딘지 보시면요. 굴뚝이 아닌 한 철도길입니다. 어머나? 산타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넨 뒤에 곧장 까마득한 높이에서 어머머머. 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루돌프가 아닌 레페를 탄 산타. 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침내 땅에 도착한 산타는 아이들이 서둘러 다가와서 안아주니까 즐겁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김성수 변호사님 20초 드릴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디 뭘 타고 내려오든 산타면 산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레페를 타는 산타다 보니까 조금 어떤 직업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남성 77세 소방관이라고 어머나. 합니다. 예, 소방관인데 26년째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 선물들을 어려운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야, 어쨌든 아이들에게 큰 행복을 주셨어요. 멋지십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